김진주 PD가 준비해온 이슈 형광펜 주제가 장제원 의원은 왜 그럴까입니다. 최근에 이제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거세게 반발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좀 가장 강한 발언을 쏟아낸 게 장제원 의원이었는데. 네,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는데요. 애초에 국정조사는 합의해줘선 안 될 사안이었다. 이렇게 막말과 함께 또 민주당에게 겉멋 패션 정치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러면서 국정조사에 합의해준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하는 말을 썼습니다. 야당도 또 때리고. 네, 여당 지도부도 때리고. 지도부도 때리고. 예. 그런데 장제원 의원의 그 주호영 지도부 저격 처음이 아닌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12월 3일이었죠. 당권 주자들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당대표 조건으로 3가지를 내걸었을 때 장제원 의원은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면서 공개 비판했습니다. 이게 그 MZ 세대 네, 수도권 그리고 공천 잘 관리였는데요. 또 국정감사 때 대통령실의 김은혜 강승규 수석이 웃기고 있네 이런 필담 주고받았었잖아요. 이게 언론사 카메라에 걸렸고 논란이 됐었죠. 네, 논란이 되자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둘을 퇴장시켰는데 그걸 두고 장제원 의원이 의원들 사이에서 부글부글하다라면서 그 주 원내대표의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적절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태도가. 근데 이제 사실 한동안 장제원 의원이 되게 조용했었단 말이에요. 네, 8월에 맞아요. 그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건 때문에 뭐 가처분 신청 뭐 이러면서 당 약간 뒤숭숭했을 때 자신이 이제 뭐 당 혼란에 책임을 지겠다 이러면서 이선 퇴진하겠다 뭐 이랬었었는데 근데 요즘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게 윤 대통령과 윤핵관 그 4인방 부부 동반 관저 만찬이 있었잖아요. 그게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국민의힘 지도부보다도 윤핵관 4인방이 먼저 초대받기도 했고요. 실제로 이제 관저 만찬 이후 장제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지난 7일에는 국민의힘 공부 모임 국민공감이 출범했습니다. 근데 이 국민공감이 예전에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던 그 민들레가 이름 바꾼 거고요. 좀 시선이나 이런 걸 의식해서 장제원 의원은 공부 모임 참석 안 하겠다고 했지만 첫 모임에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또 지난 11일에는요. 그 본인 지지자들과 함께하는 산악회 단합회를 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또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그 국민의힘 이렇게 그 몫이 있는데 거기 위원장에 선출돼서 이제 내년 1월부터는 행안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새인데, 근데 여기다 또 이제 당권 주자 중 한 사람인 김기현 의원까지 약간 이 장제원 의원과 발언에 좀 결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른바 김장연대죠. 역시 겨울에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네. 김장연대. 김장연대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분석대로라면 아마 장제원 의원이 밀어주고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 차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을 건데요. 네, 아무튼 장제원 의원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좀 더 깊이 탐구해보고자 장제원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4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4가지. 첫 번째 뭡니까? 네, 첫 번째는 정치 입문 첫 해부터 드러난 성격입니다. 성격을 알아보셨어요? 네, 정치 입문 쪽을 좀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의 아버지는 부산에서 2선 국회의원하고 또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고 장성만 씨입니다. 그러니까 사학 가문의 아들이자 정치 2세인 셈인데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일까요? 국회의원 첫 도전만에 장제원 의원은 비교적 쉽게 국회에 입성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후광을 좀 등에 업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이제 장 의원에게 공천 경쟁에서 밀린 권철현 전 의원은 장제원은 비리 족발 사학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도덕성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2008년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명박 정부 때고 이때 이제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 집회가 열리던 때잖아요. 이때 행안위 국정감사에 그 유모차 부대 카페 운영자가 참고인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장제원 의원은 유모차 불법 시위는 빗나간 모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모차 시위가 빗나간 모정이다. 네, 이게 좀 센 발언을 하자 이때 네. 참고인이 그래서 반박했거든요. 그랬더니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제 질의 시간입니다. 막지 마세요. 라며 흥분한 모습을 지금 성대모사 하시는 건가요? 약간.
흥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이 당시 모습이 유튜브에서도 아직 네, 남아 남아있다고. 있고요. 네. 좀 장제원 의원 하면 유명한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옛날 기사를 좀 찾아보면서 느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느낀 건 정치 입문 초기에는 그 뉴라이트 저 따뜻하고 건전한 보수를 만들겠다면서 좀 나름의 포부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장제원 의원이 주목받았던 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때 좀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서 나름의 화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구 관리를 굉장히 잘한다고 해요. 뭐 부산 산악회도 사상구. 하고 공모 모임도 하시고. 네. 근데 이제 이 정치적 생명이 좀 흔들리는 위기가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정리해 본 내용이 장제원 의원이 철새다. 약간 네. 이런 내용인데. 예. 철새 장제원으로 거듭나다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온라인에 장제원 의원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글 하나가 있는데 그 제목이 철새 레전드 장제원입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처음으로 철새라고 불리게 된 게 2017년 바른정당 탈당 때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이후 그러니까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31명이 단체 탈당해서 바른정당을 창당합니다. 이때 이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는 유승민이었고 이름을 바꾸고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는 홍준표였는데요. 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쉽사리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른정당이 몇 달 만에 분열 조짐을 보입니다. 장제원 의원은 이때 유승민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단일화를 추진하다가 불발되자 결국 5월 홍준표 후보를 지지 선언하며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합니다. 그런데 이때 불과 4월 그러네요. 29일에 유승민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면서 열심히 유세하고 3일 뒤에 탈당하겠다 이렇게 이름을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철새다. 홍준표가 지지율 더 높으니까 그쪽으로 붙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 이때 또 이준석 전 대표가 바른정당 서울 노원병 당협 위원장을 위원장이었네요. 맡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준석 그 당시 당협위원장이 배신자는 그들에게 과분한 칭호다. 적절한 칭호는 쫄보다. 이렇게 페북에 글을 써서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5월 18일 그래서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반성문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거창하게 자유한국당을 개혁하겠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개혁이니 보수니 운운하지 않겠습니다. 라며 거의 개혁 보수를 포기하는 포기했다.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은 후에 방송에서 바른정당 탈당 후에 다시 한국당으로 돌아온 그 1년의 사건이 삶 전체에서 가장 잘못된 결정이었다. 이렇게 저런.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건이 지금의 장제원 의원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복당 이후에는 수석 대변인 맡았었는데 네. 당시에도 이제 원색적인 비난, 막말 이런 걸로 이미지가 굉장히 네, 좋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세 번째로 정리해 본 내용은 네, 유명한 아들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발목을 잡아도 너무 잡는 아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장제원 너무 아들, 잡는다. 네, 좀 심해요. 장제원 아들 장영준 씨 여러 구설수로 아버지만큼 혹은 뭐 아버지보다 더 유명한데요. 그 아들이 처음 논란이 된 건 2017년입니다. 그 장영준 씨가 SNS를 통해 조건 만남을 시도하는 것이 발각됐고 특히 미성년자에게도 그런 연락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결국 당시에 출연 중이던 고등 래퍼라는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되고요. 이때 장제원 의원은 막 바른정당 창당하고 당 대변인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들 논란으로 대변인직에서 사퇴하게 됩니다. 2019년엔 또 음주운전 발각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냥 음주운전도 아니고 음주운전 발각되자 장영준 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서 이후에 집행유예까지 받았는데요. 그리고 최근 2021년에 또 사건이 있었죠. 작년인데 아, 또 술 먹고 운전했습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집행유예 상태였는데 무면허 상태로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고 이때 경찰관 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또 이 당시에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캠프의 비서실장으로 막 참여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때 아들 사건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장제원 의원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 이런 국민청원 동의가 올라왔고 이게 20만 명 넘게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뭐 무면허 음주운전, 경찰관 폭행, 뭐 간단치 않은 일들인데, 근데 지난 10월에 이제 석방이
됐잖아요. 됐는데 네. 또 최근에 석방된 지 얼마 안 돼서 SNS를 열심히 하다가 또 논란을 만들었는데요. 뭐 한국에서 된장찌개 먹고 산 XX들이라고 쓰면서 한국인 비하 발언을 최근에 올려서 논란되기도 했습니다. 된장찌개가 뭐가 문제죠? 그러게 말이에요. 자기는 안 먹었나 싶더라고요. 그러게요. 일단 지금 이렇게 정리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역대 정치인들 중 역대급 아들 리스크로 보이는데요. 뭐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아들이 마약 투약한 사건이 있었는데 거의 정계 은퇴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화천대유에서 아들이 퇴직금 50억 받은 게 알려지자 국회의원직 사퇴했던 곽상도 의원 등등 생각해 보면 장제원 의원이 아직 국회의원 하고 있는 게 좀 신기할 정도입니다. 뭐 사건은 조금씩 다 다르긴 합니다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아들의 음주운전 논란 이후에 과거 장제원 의원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개정안을 발의했던 사실이 알려져 약간 조롱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장제원 의원은 2008년 음주운전자의 손에 맡겨진 자동차는 더 이상 이동수단이 아닌 일종의 살인도구나 마찬가지다 라면서 이번 법안이 꼭 통과돼서 음주운전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네. 거의 아들에 대한 소개 문구 같은. 그렇게 돼버렸죠. 하지만 뭐 장제원 의원 본인이 이게, 네. 이런 자신의 리스크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대표에 직접 출마하지는 않고 대신 이제 당대표 곁에서 뭐 사무총장 등의 직책을 맡으면서 좀 권력을 향유하려는 그런 전략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직책을 맡는다. 뭐 거의 지금 이 법안 발의하면서 썼던 내용은 2008년에 아빠가 약간 2019년에 아들한테 보내는 편지 같다라는 네, 그렇죠. 생각도 드네요. 예. 뭐네 번째 마지막으로 정리한 내용은 이제 윤핵관일 것 같습니다. 키워드가. 네, 윤석열과의 악연 극복하고 윤핵관이 되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장제원 의원과 그 이전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렇게 좀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 때 여러 번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이 이거 검찰총장 사퇴 후에 보수권 후보로 대권에 이렇게 도전할 뜻을 내비치자 장제원 의원은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면 지지하겠다 이런 적극적인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에 화답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장제원 의원에게 전화 걸어서 나는 몸을 던지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도 전해집니다. 그런데 장제원 의원은 친홍준표계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쵸. 그런데 당선 가능성이 높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하자마자 그쪽으로 합류해서 다시 한번 철새로 인정받았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홍준표 의원이 당시에 자신의 측근으로 분류했던 게 장제원 또 윤한홍 의원인데 이분들이 윤석열 후보 캠프에 또 합류를 하고 지금 또 윤핵관이기도 최근에 한데. 그 초대받았던 두 분인데 그때 이제 홍준표 의원이 철새들은 날아갔지만 뭐 난 대신 천군만마를 얻었다 이러면서 돌려까기도 했습니다. 저들은 철새다. 네. 뭐 이렇게. 뭐 도대체 둘 사이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건지 좀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이때 이제 네, 윤석열 캠프 관계자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긴 했어요. 법사위 때 둘이 미운정 고운정이 생겼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싸우다 정들었다. 네, 뭐 어떻게 된 건지 참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장제원 의원이 그만큼 이렇게 친화력이 좋다고 합니다. 장제원 의원은 특히 이후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크게 힘을 썼고요. 진정한 윤핵관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때 당시에 장제원 의원 매형 집에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만나서 2시간 30분 동안 단일화에 대한 담판을 지은 것이 굉장히 유명한 사례죠. 네, 지금 이 말한 대로 윤핵관 중에 윤핵관 장제원 의원인데 이 존재감을 굉장히 과시하고 있는 와중에 사실 이제 국정조사라든지 뭐 당 지도부라든지를 계속 좀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국정조사 찬성 여론이 70%가 나왔는데 국정조사에 장제원 의원이 계속 반대하는 모습 보이면서 장제원 의원은 여론도 상관없고 오로지 윤심만 따르는 거냐, 그게 맞냐 이런 비판이 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3월에 전당대회 한다 만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또 네. 그 전당대회에 한 명 당권 주자 중에 한 명이 권성동 의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둘은 대표적인 윤핵관인데 둘 다 윤핵관이고 권성동 의원은 당권에 도전하면서 약간 누가 더 자극적으로 말하냐 경쟁을 좀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일단 아들 리스크가 장제원 의원은 워낙 크고 또 철새 프레임도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여서요. 지금 또 김진주 PD가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또 한번 해주신 덕분에
알게 되신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이번에 찾아보다가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가 했던 말도 있더라고요.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윤핵관에 대해서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도망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앞으로 어떤 선택과 행보 보여줄지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주 PD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